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코로나19 비상 방역 과정에서 국가 안전에 큰 위기를 조성하는 중대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간부들의 무능과 무책임을 질타하면서 정치국 상무위원을 해임하는 대규모 문책 인사까지 단행했습니다. 군서열 2위인 리병철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해임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중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경제난 타개와 방역을 위한 북한의 기강 단속이 남북 관계 또 북미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슈엔 한반도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북한 노동당 본부청사 앞에 긴 행렬이 늘어섰습니다. 노동당 전원회의가 끝난 지 11일 만에 열린 정치국 확대회의. 당의 핵심 권력인 정치국 상무위원부터 시군의 말단 책임자들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를 지도하셨습니다. 우레와 같은 함성 속에 회의장에 입장한 김정은 위원장. 그런데 표정이 잔뜩 굳어 있습니다. 단상에 오른 김 위원장은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당 간부들을 무섭게 질책했습니다. 흥분한 듯 팔을 휘저으며 삿대질을 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당의 중요 결정 집행을 태공함으로써 국가와 인민의 안전에 커다란 위기를 조성하는 중대 사건을 발생시킨 데 대하여서 그러하여 초래된 엄중한 후과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방역 과정의 태만으로 중대 사건이 발생했다고 으름장을 놓은 김정은 위원장. 하지만 중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의 질책 이후 2인자인 조용원 당 조직비서와 김여정, 현송월 부부장 등도 연단에 올라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이번 정치국 회의에서는 대규모 문책 인사도 단행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간부들의 무책임에서 이번 일이 비롯됐다면서 권력 서열 5손가락 안에 드는 정치국 상무위원까지 해임시켰는데요. 김 위원장이 언급한 중대 사건은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방역 대책에 허점이 드러난 책임을 물어 간부 인사를 단행한 김정은 위원장. 회의에서는 다음으로 조직 문제가 취급됐습니다. 구체적인 인사 내용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뺀 정치국 상무위원 4인방 가운데 누가 해임됐느냐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룡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문책 인사 이후 열린 상임위 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건재한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현재로선 북한군 서열 2위인 리병철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문책을 당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정치국 회의가 끝날 때쯤 의결 과정에서 리병철과 인민군 총참모장인 박정천만 손을 들지 않은 채 고개를 떨군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에서 김 위원장은 리병철 부위원장 쪽을 슬쩍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특히 리병철과 박정천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의 최전선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최상건 당 비서 겸 과학교육부장은 회의 도중 일어선 채 질타를 받다가 아예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당 과학교육부 역시 북한 보건을 담당해온 부서입니다. 때문에 일각에선 북한의 비상 방역망에 구멍이 뚫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경 지역이거나 아니면 평양의 중요한 곳에 모임에서 코로나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공식적으로 코로나 발생을 확인하지 않다가 이번 발표의 내용은 코로나를 공식적으로 발생했다는 걸 확인해 준 점이죠. 북한은 지난해 7월 탈북민 월북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국가 비상방역 체계를 최고 단계로 격상하고 개성을 봉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별도의 봉쇄 조치를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수준은 아닐 거라는 분석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이번 북한이 주장하는 중대 사건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면은 그 지역에 대해서는 개성 지역처럼 위험 지역으로 선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봉쇄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 상황 악화의 책임을 간부들에게 돌렸을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영국 주재 북한 공사였던 태영우 의원은 북한이 말한 중대 사건이란 군량미 제고와 배급에 관련된 문제일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북한은 지금 이때가 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버레고기라고 하죠. 고개철입니다. 여기에 대비하자라고 연초부터 김정은이가 끊임없이 강조했는데 결국은 있어야 할 그런 군량미가 제 양만큼 있지 못한 이런 상황이 지금 생기지 않았냐. 한 고위급 탈북민은 이번 문책 인사가 2013년 장성택 숙청 때와 매우 흡사하다며 앞으로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번에 무능과 무책임성을 지적을 했습니다. 무능, 무책임성. 결국은 이대로 이 진영으로는 금년 말까지 목표로 한 것을 달성하지 못하겠다는 점. 따라서 방역은 명분일 수 있고 방역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계기로 북한의 사람 수신을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북한은 최근 대표적인 쌀 생산지인 황해남도에 전업주부 14,000명을 정착시키는 등 식량난 타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정부는 식량 지원 등 남북 교류 재개를 모색 중이지만 북한은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중순 전원회의에서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 명령서를 발령했습니다. 또 이례적으로 북한의 식량난을 인정하며 적극적인 대책도 주문했습니다. 현재 인민들의 식량 형편이 긴장해지고 있다고 하시면서 실제 북한의 쌀 1kg 가격은 지난 5월 말 4,000원 수준에서 지난달에는 7,000원까지 급등했고 옥수수 1kg도 2,000원에서 5,300원으로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정부는 식량이나 비료 등 대북 지원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식량 등 민생 분야에서 협력, 또 이산가족의 상봉과 또 금강산 방문, 그리고 기후 변화 분야에서의 협력, 이런 것들은 한미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공동으로 또 추진해 볼 수 있는 이런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의 거듭된 제안에도 북한은 여전히 빗장을 걸고 있습니다. 북미 협상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을 고리로 대화 물꼬를 터보려는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아주 원시적이면서 고전주의적인 방식인 국경을 철저하게 봉쇄한다든지 주민들을 더욱 철저하게 통제하는 그런 방식을 지속적으로 고집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남북 간의 북미 간의 대화와 이 북중 간의 교류 협력이 좀 뒤로 밀리지 않을까. 북한이 대대적인 문책 인사로 인적 쇄신에 나선 것은 내부 문제에 치중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북한에서 발생한 중대 사건은 향후 남북, 북미 관계에도 적잖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조선중앙TV가 최근 공개한 음악 편집물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를 찬양하고 체제를 선전하는 가요 두 곡을 새로운 형태의 뮤직비디오로 제작했는데요. 노동신문에는 이 노래 악보까지 실렸다고 합니다. 어떤 노래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남성이 미소를 지으며 연주를 지휘합니다. 발라드풍의 노래 우리 어머니를 녹음하는 현장인데요. 이
이 노래는 지난달 20일 북한 국무위원회 연주단 공연에서 처음 선을 보였습니다. 모란봉 악단 출신 가수 김옥주와 차윤미가 부른 여성 이중창 곡인데요. 자연 풍경이 중심이었던 북한의 기존 음악 편집물과 달리 뮤직비디오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북한에서 보통 당은 어머니로 표현되는데 바로 그 조선노동당을 찬양하기 위한 곡으로 만들어진 영상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을 따르네라는 제목의 이 노래는 김옥주의 독창곡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민생 지도자 면모를 강조하는 내용인데요. 녹음 도중 자연스럽게 웃고 대화하는 연주 단원들. 드라마적인 요소에 현대적인 감각까지 갖춘 뮤직비디오로 평가됩니다. 북한이 반동 사상문화 배격법을 통해서 외부 정보를 엄격히 차단하면서도 동시에 자신들의 컨텐츠를 뭔가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북한은 최근 조선중앙TV를 통해 이 뮤직비디오를 집중 방송하고 농촌과 공장 등 경제 현장 곳곳에서 선전하고 있는데요. 북한 당국은 대북 제재와 국경 봉쇄 장기화 국면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내부 결속 차원에서 음악 정치를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래전부터 북한 농촌에서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한 작물이 있습니다. 바로 누에고치인데요. 내수용 옷감으로 쓰일 뿐 아니라 대북 제재 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대표 수출품으로 경제적 이익까지 안겨줬었죠. 서울에서 멀지 않은 개성의 누에고치 농장이 올해도 풍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개성 고치 생산사업소 근로자들이 뽕밭에 모여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농장의 올해 봄 누에고치 생산량이 목표 대비 40%까지 초과하는 풍년을 맞았다고 하는데요. 누에고치 생산에 불리한 여러 조건들을 이겨낸 큰 성과라고 북한 매체는 전했습니다. 낮과 밤의 온도 차이, 또 해 비침률이 떨어지고 비가 계속 와서 고치 생산이 대단히 불리했지만 지난해보다 3톤 이상을 더 축소했습니다. 생산량을 늘릴 수 있었던 건 자체적으로 개발한 소독 기술 덕분인데요. 보다시피 지금은 누에 생산이 마감 단계입니다. 우리가 자체로 그 대형 용량을 만들어서 리용하였는데 하루 한 번 이상 정상적으로 소독 사업을 진행해서 병을 방지하였습니다. 누에는 한 번 병에 걸리면 정상적인 수확이 힘들 뿐 아니라 전염성이 아주 빠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북한은 평남 은산지구에 누에 소독약을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하기도 했는데요. 북한은 최근 관영 매체를 통해 수출 효자 종목으로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왔던 양잠 산업을 한층 장려하는 모습입니다. 불리한 날씨 조건에서 과학기술적으로 누에고치를 생산한 북한 농장들이 잇따라 전파를 타고 있습니다. 현재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심한 조건에 맞게 온습도 관리에 큰 힘을 놓으면서 나이별에 따르는 모기 줄이량을 정확히 지키고 관리공들이 책임성 역할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누에고치 생산 설비와 자재 마련을 위한 특별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던 북한. 올여름 이미 태풍이 예고된 상황에서 북한의 양장 농가들이 생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요즘 북한은이었습니다. 최근 부쩍 살이 빠진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북한 내부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북한 주민이 조선중앙TV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의 수척해진 모습이 가슴이 아팠다고 전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 주민이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북한에선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건강 관리를 위해서 김 위원장이 일부러 살을 뺀 거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북한에선 다이어트를 살까기, 몸까기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요. 북한의 다이어트 실태를 클로즈업 북한에서 들여다봤습니다. 지난달 5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통해 한 달 만에 공개 활동에 나선 김정은 위원장. 눈에 띄게 살이 빠진 모습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얼굴 살과 턱선은 물론 손목 둘레까지 김 위원장의 체중 감량에 대한 보도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로부터 보름 뒤 김 위원장은 북한 국무위원회 연주단의 공연장에 나타났다. 2시간 30분 정도 진행된 음악회. 공연 영상에는 중간중간 김 위원장의 모습이 자주 노출됐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조선중앙TV 녹화 중계를 통해 북한 주민들도 지켜봤다. 공연이 중요한 총리 소동지께서 국민들에게 하시는 예술처럼 뜨겁고 열렬하게 느껴지게 됐습니다. 김 위원장에 대한 찬양이 대부분인 소감. 그런데 한 남성이 조선중앙TV 인터뷰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사람들이 제일 가슴 아파한 거는 나부터도 경애하는 청소동지에서 수척아진 모습 봤을 때 우리 인민들은 제일 가슴 아팠다는 거. 모든 사람들이 다 말합니다. 눈물이 저절로 나온다고. 북한 주민이 관영 매체 인터뷰에서 최고 지도자의 달라진 외형을 언급한 건 전례가 없던 일이다. 이 남성의 인터뷰는 북한 주민들도 김 위원장의 체중 변화를 인지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김 위원장의 체중 감량에 대한 여러 분석들이 나왔지만 건강 관리를 위해 일부러 살을 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 한간에 떠도는 것처럼 정말 건강이 나빠진 것 아닐까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건강이 나빠졌다기보다 아예 건강을 위해서 체중 감량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할아버지 김일성도 그랬고 아버지 김정일도 그랬고 우리가 그냥 보기에도 일반 사람들보다는 좀 체중이 꽤 나가는 편이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건강에 장애를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김 위원장은 집권 초기인 2012년부터 2013년까지만 해도 90kg의 건장한 체격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배가 나오고 얼굴 살이 찌는 등 신체 변화가 뚜렷해지기 시작했다.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을 따라가기 위해 김 위원장이 일부러 몸집을 불렸다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급격한 체중 증가는 건강 이상설로 와전되기도 했다. 2014년 40일간 자맹을 거듭하다 지팡이를 짚고 나타난 김정은 위원장. 불편하신 몸이시건만 인민을 위한 용도의 길을 불같이 이어가시는 우리 원스님. 급격히 불어난 체중 탓에 발목에 문제가 생겨 거동이 불편하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렸다. 2015년 10월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서는 양손으로 단상을 짚은 채 힘겹게 연설하는 모습도 보였다. 당 창건 70돌을 맞으며 조선노동당을 대표하여 깊이 허리 숙여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본격적인 국제 외교 무대에 오른 김정은 위원장. 김 위원장의 불어난 체중 탓에 당뇨와 심장병, 고혈압 등 과체중으로 인한 질환을 앓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이어졌다. 평양 남북 정상회담 당시 백두산 천지에 오르는 김 위원장이 숨을 헐떡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숨지 않았습니다. 네, 뭐 아직 이 정도는. 얄미우십니다. 예. 이후에도 김 위원장의 체중은 꾸준히 증가해 140kg까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평균 한 6, 7kg씩 쪘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140kg대. 한 달 만에 살 빠진 모습으로 등장한 김정은 위원장. 외형상 건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북한 사회의 다이어트 실태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제로 평양의 부유층 사이에는
체중에 대한 인식 변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외부 세계와의 교류가 제한적이긴 해도 과거보다 외부 문화 유입이 늘면서 날씬한 몸매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살까기, 몸까기라는 북한식 다이어트 용어도 등장했다. 최근에 와서 북한도 좀 다이어트를 한다 하는 말들을 뉴스에서도 심심찮게 볼 수가 있고, 예전에는 북한에서는 살까기라고 많이 불렀어요. 저희 때는. 근데 지금은 몸까기 해서 조금 순화된 단어를 좀 쓰고 있는 것 같고, 일반 국민들은 뭐 많이 먹어서 체중이 지나치게 불어나서 이렇게 다이어트 한다기보다 좀 더 건강하고 예쁘게 보이고 싶은 이런 그 분위기가 많이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엔 북한에서도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미용 목적으로 운동을 한다는 주민 인터뷰가 종종 방송을 타고 있다. 저렇게 건강운동을 하는 근로자들의 모습은 하루도 끊기지 않고 있는데, 큼직한 거울 앞에서 운동기계를 이용하며 자기의 건강미도 바라보고 또 윤과 공으로 자기의 미를 갖고 가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면 마치 무용수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체육인 같기도 합니다. 짐볼에 올라타 뛰고 훌라후프를 돌리는 모습. 평양 금능운동관의 경우 땀을 흘리며 몸 만들기에 한창인 북한 젊은이들의 모습이 조선중앙TV를 통해 전파를 타기도 했다. 특히 미모의 스쿼시 강사와 에어로빅 강사가 다이어트를 돕겠다는 인터뷰를 해 화제가 됐다. 몸가기 하러도 많이 오고, 다음 율동도 배우러 오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우리 금능운동관 율동실에 꼭 오십시오. 잘 배워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도 다이어트 식품이나 비만 치료제 개발이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리수는 북한에서 만든 대표적인 무가당 다이어트 음료다. 2019년 평양 국제상품 전람회에서 처음 등장한 보리수는 설탕 대신 자일리톨을 넣어 칼로리를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설탕을 대체할 천연재료 8월 풀도 북한에선 주목받고 있다. 북한 전역에서 재배되는 8월 풀은 잎에 단맛 성분이 들어있는데, 북한은 이 8월 풀을 과자나 빵, 청량음료에 첨가하고 있다고 선전한다. 8월 풀당은 단맛이 사탕의 200배 정도 되고 열량은 사탕의 2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먹어도 설탕처럼 살이 찌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만 치료제로는 고려의학 종합병원에서 개발한 황금비만 알약이 대표적이다. 북한 대외 선전 매체 내 나라는 황금비만 알약의 치료 효과가 96% 이상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 사회에서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은 점차 높아지는 양상이다. 하지만 유니세프와 세계보건기구, 세계은행이 공동 발표한 2021년 아동 영양 실조 추정치에 따르면 북한 어린이 5명 중 1명은 발육 부진을 겪고 있다. 지금 뭐 간부들이 다이어트 한다던가 하는 거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준다고 할 수도 있고, 또 격차가 많이 이렇게 양극화가 되어 가는구나, 북한도,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기도 하거든요. 결국 북한의 다이어트는 일부 상류층에 국한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언급할 정도로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평범한 북한 주민들에게 다이어트는 그저 먼 나라 얘기일 뿐이다. 네,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의 체중 감량으로 본 북한의 다이어트 실태 살펴봤는데요. 그럼 여기서 나도 한때 북한에서 다이어트 좀 해봤다 하시는 북한 출신 대학생 남인희 씨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인희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평양에서 온 남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이렇게 뵈면 지금도 마른 체형에 가까우신데 북한에 계실 때는 다이어트, 이른바 몸가기를 하셨다고요? 네,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한 60kg대를 쭉 유지했었어가지고 통통한 편이었죠. 근데 북한에서는 통통하다고도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냥 바로 뚱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라서 그게 좀 많이 컴플렉스였어요. 그래서 몸가기를 좀 많이 했었죠. 네. 네. 그 뭐 주로 어떤 식으로 다이어트를 하셨습니까?
운동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었어요. 새벽에 운동장에 나가서 줄넘기도 하고, 그리고 저만의 비법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사우나에 가서 땀을 푹 내고 오고 그게 제일 효과적이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런 식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다이어트에는 왕도도 없고 남북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북한에서만 하는 좀 특별한 방법들이 있나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있을 때는 그러니까 댄스를 배워주는 집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북한의 평양에 보면은 금능 스포츠 센터라고 해서 거기에서 에어로빅 댄스를 가르쳐주는 그런 강사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집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놓고 1대1 그렇게 코칭을 하면서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거기서 다이어트 댄스다 해가지고 몸가기 댄스다 해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뭐 좀 여러 가지 그런 식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화면에서도 봤지만 뭐 다이어트를 위해서 먹는 약이라든지 뭐 어떤 뭐 보조제라든지 뭐 그런 것도 주변에서 이렇게 복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런 게 있다고는 들었는데 그렇게 막 일반화되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예전에 그 과거 고난행군을 겪으면서 워낙 마른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다 보니까 살 찌우게 하는 약은 좀 있었는데 살 빠지게 하는 약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좀 그런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꽤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희가 생각하는 북한은 좀 식량이 부족한 그런 그렇죠, 모습들이 많은데 한쪽에서 또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는 모습이 좀 양극화 같고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어떤가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지방은 대부분이고 평양에도 보면은 좀 많은 분들이 하루 한 끼, 오늘 뭐 먹으며 살아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하며 사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면에 하루 3끼 고기만 먹어도 정말 충분한 그렇게 또 부유한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위주로 다이어트가 유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한류라든가 이런 외부 문화가 많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한국 드라마 보게 되면 되게 다 날씬하시잖아요, 배우분들이. 그러니까 예전에 북한에서 과거에 미인상이다 하면은 좀 통통하고 약간 덩구스름하고 복스러운 상이 미인상이었다면 최근에는 드라마 영향으로 날씬하고 갸름하고 이런 스타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일단 많이 먹어야 살이 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먹을 게 별로 없는 식량이 부족한 그런 주민들 입장에서는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일 텐데. 근데 이제 TV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그렇게 그 이제 살이 불어나는 살이 찌는 모습들을 북한 주민들도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북한에서 대부분의 주민들은 다이어트라는 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반면에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비해서 점점 이렇게 몸이 불어나잖아요. 그걸 보면서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정말 괜찮은 건가, 저 정도. 계속 불어나다가 정말 무슨 일이 나는 거 아닌가. 근데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최고 지도자의 몸이기 때문에 함부로 넣어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냥 보면서 그냥 충성만 해야 되고 이러니까 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을 뿐이지 겉으로는 감히 표현을 못했을 거예요, 아마. 뭐 정확한 이유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의 다이어트를 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뭐 건강을 위해서라고 저희가 예상은 해볼 수 있는데 그런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가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도 계속 확산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북한 의약품 개발에서도 이런 다이어트 약 관련해서 많이 개발이 되더라고요. 뭐 황금 비만 알약이다 해서 그렇게 새로 나온 알약도 있고 그렇게 다이어트 약이 개발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북한 내에서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에 또 개발이 되는 게 아닌가 싶고 대부분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극소수의 좀 잘 사는 사람들 위주로 부유층에서는 건강 목적이라든가 미용 목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살을 빼려고 하는 그런 추세가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이런 몸가기를 하려는 그런 분위기는 많이 확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쉽지만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출신 대학생 남인희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시원한 냉면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냉면은 북한의 대표 음식이기도 하죠. 네, 점심 때 가보면 평양냉면집, 함흥냉면집 앞에 대기줄이 정말 길던데 최은 리포터, 북녘의 맛을 그대로 재현한 냉면집 다녀오셨다고요? 네, 탈북민 김지연 씨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함흥냉면집에 다녀왔는데요. 작은 규모의 가게임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끊이지 않더라고요. 네, 이 탈북민께서 그 냉면집을 운영하기까지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북한의 고난의 행군 당시에 처음으로 탈북을 감행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 북송됐다가 재탈북을 한 끝에 어렵게 대한민국 땅을 밟았다고 하는데요. 냉면집 사장 김지연 씨의 남한 생활 정착기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서울 마포구의 한 상가 건물. 이곳에 남다른 손맛으로 입소문이 난 작은 냉면집이 있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이 고향인 탈북민 김지연 씨가 운영하는 식당인데요. 어머니의 손맛을 추억하며 지난해 냉면집을 차렸습니다. 북한에서는 함흥냉면을 많이 먹고 자랐어요. 저희 엄마도 해주고 저도 하고, 북한은 이런 개인집마다 이런 소형 수동 분툴이 다 있어요. 먹고 싶으면 여름이나 겨울이나 해 먹을 수 있거든요. 오랜 시간 육수를 내는 것은 물론 면까지 직접 볶고 있었는데요. 쫄깃쫄깃한 면발에 특제 양념장을 얹으면 비빔냉면이 완성됩니다. 친절하게 해주시니까 엄마 같고, 냉면이 워낙 유명하고 맛있으니까 기다리면서 먹거든요. 근데 기다릴 만큼 맛있어요. 식당 문을 연 지 이제 1년 남짓. 그런데도 단골 손님들이 끊이지 않더라고요. 지연 씨는 탈북 후 한국에 정착하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고비에도 지연 씨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1990년대 중후반, 북한은 최악의 식량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 이 역전이랑 길가랑 가면 애들이 있잖아요. 꽃제비 하나들 그냥 죽은 사람 아이들이 많고 어른들도 많았어요. 굶어서 죽은 사람들이. 춥고 배고팠던 그 시절 지연 씨는 1999년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지인 말에 속아 중국으로 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중국에선 인신매매를 당해 또 다른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중국 농촌에 나이 찬 남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 사람들은 이게 웬 떡이야. 뭐 중국 돈으로 몇천 원이면 우리를 살 수가 있고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엄청 많았어요. 중국 공안에 언제 잡힐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결국 2005년 공안에 붙잡혀 북송되고 마는데요. 집으로 돌아와 보니 하나뿐인 동생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저 동생도 그 아살로 죽었거든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죽은 걸 몰랐어요. 동생이 뭐 어디다 묻은 시신도 모르고 그저 뭐 죽었으니까 그저 댁에 사서 어디다 묻었는지도 모르고 참 참담했어요. 북한 체제의 환멸을 느낀 지연 씨는 다시 탈북을 감행합니다.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재탈북 4년 만에 밟은 자유의 땅. 한국에서 지인의 소개로 남편 김태환 씨를 만나게 됐는데요. 지연 씨 부부는 결혼 이후 북한식 떡과 떡 케이크를 만들어 팔기도 했습니다. 집사람은 이틀 밤, 3일 밤 잠 한숨 안 자고 떡을 만들어가지고 새벽에 나와가지고 떡 배달해요. 그러면 밤에 10시, 11시까지 배달하고.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져 살았던 지난 시절. 참 열심히 살았던 지연 씨 부부에게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것만 같았습니다.
지연 씨가 한국 생활에 정착할 무렵 생각지도 못한 시련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남편이 방광암 진단을 받고 투병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1년 사이 14차례의 수술을 받은 남편의 곁을 지연 씨가 지켰습니다. 내가 배달 갖다 주고 소변도 마음대로 못 보죠. 차 타고 운전하다 보면. 그러게 그전에는 내가 암이라고 내 몸이 건강했거든요. 원인이 그거예요. 남편의 병원비를 충당하기 위해 떡 사업도 정리해야만 됐습니다. 왜 내한테만 이런 일이 오나 생각했어요. 이제 조금 자리 잡아서 조금 할만하니까 처음엔 좀 거짓말인가 했어요. 지연 씨의 정성 어린 간호 덕분에 다행히 남편의 병세는 점차 호전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한 냉면집. 부부의 부단한 노력으로 식당은 빠르게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앞으로 아저씨도 병이 완쾌되고 쭉 이렇게 행복하게 식당이 좀 잘 돼서 유명한 맛집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I love you. 여보 수고했어. 고마워. 탈북 후 북송, 그리고 재탈북까지 경험한 지연 씨. 그동안의 아픔은 훌훌 털어버리고 행복한 날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지난 1일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었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중 양국의 돈독한 관계를 강조하는 축전과 축하 화환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축전에서 미국을 의식한 듯 중국에 대한 적대 세력의 압박은 발악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습니다. 네, 남북의창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원균 음악대학교 리원미 학생의 버튼식 아코디온 연주 모습 마지막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